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흥에서 광명까지 한번 시세가 어떻게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세의 바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촬영 전에 한번 그 스타디를 해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시흥에서 광명까지 시세가 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 너무 많이 폭락했다. 버블이 상당 부분 거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주택자인 경우에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전세금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버블이 거쳐지고 내가 전세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매매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이렇게 이동하는 게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금전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집에서 애를 한 10년 정도는 키워야 된다. 그러면 매매로 사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뭐 한 4년만 살고 뭐 서울 쪽으로 이사 가야 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 사셔도 되고요. 그건 자기의 미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과 시기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기는 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기간 조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빠져야 될 가격이 1년 만에 빠졌어. 자, 그러면 사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안에 빠져야 될 게 뭐 1년 안에 빠졌어. 아직은 아니지만 물론. 자, 그러면 사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그 전체적인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외곽부터 광명까지, 광명, 하남, 뭐 성남 이런 데는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핵심 지역이거든요. 뭐 서울보다도 가격이 더 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광명, 뭐 하남, 뭐 이런 분당 이런 데는 세잖아요. 일기 신도시 같은 데는. 자, 그런 데조차도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야. 무너지고 있다. 자, 이제 문제는 외곽으로 갈수록, 가령 이제 오늘은 시흥에서 이제 뭐 광명까지니까 여기 시흥 쪽, 예를 들어 이쪽은 뭐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어떤 그 낙폭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늘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특히 인천에서 뭐 마피가 그냥 흔하다라는 거야. 그것도 송도 같은 데서도 그냥 무피해도 나오고 마피해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분양 받았던 거 그냥 계약 취소 사태가 나오고 완전히 아수라가 돼버렸어, 인천 같은데. 자, 잠깐 거기 하나만 보면, 이 인천 루원시티라는 데도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교통이 좋아가지고. 여기 피가 2억까지 붙었던 데야. 자, 그런데 무피해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마피까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무피해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 얼마 전에 이제 한 2, 3개월 전에 싸다고 막 2억 가던 게 4, 5천 하니까 싸잖아요. 웬 떡이냐 하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 무피해 살 수 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손해 받겠죠. 자, 결국은 이렇게 일찍 사면 손해 보는 거야. 이런 흐름이다.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게 광명시, 하남, 뭐 분당, 뭐 그런 라인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서울 안쪽에서는 뭐 송파, 노도강 쪽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송파는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비싸. 26억 같은 게 20억 같다라고 해서 그게 싼 게 아니라니까. 그거 싸다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19자 보이니까 20자가 무너지고 19억 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사는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거 한 4억 내지 5억은 더 빠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보시고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접근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뭐 지방의 광역시 아파트는 오직하겠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방의 광역시 아파트 안 빠진 데는 거품이야 다. 그러니까 대구가 뭐 한 5억 중반대 분양해도 안 팔렸잖아요. 근데 그거 마피, 무피 뭐 매력이 있었는데, 예전에 볼 때는 그건 옛날에 이제 막 집값이 급등할 때 기준으로 보면 매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구의 시장은 매력이 전혀 없는 거야. 뭐 이거 대구의 시장보다도 이거 수도권 외곽에 좋은 아파트 가격이 더 싼데 뭐로 그걸 사겠냐고. 그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외곽과
그 다음에 수도권의 핵심지 아파트의 급락은 지방 아파트의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거야. 레벨 다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은 지방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 쳐다보냐고. 항상 그래요. 이게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야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지방의 아파트들은 기회가 되면 빨리 파시는 게 좋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송도 쪽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 자, 오늘 한번 시흥에서 광명까지 한번 보시죠. 시흥의 끝단에 있는 데가 105시야. 자, 이 105시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105에서는 대장 아파트야. 대장 아파트인데, 이게 바다가 보이는 뷰가 최고가일 때가 10억 갔어. 10억 갔어. 그리고 전세가는 한 4억 5천 갔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정주권이 좋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셌는데 여기도 전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 한 4억 5천 가던 게 한 3억 5천 정도 가고 있어요. 3억 5천 정도. 자, 그런데 최근에 매매가가 21층이 5억 3천, 5억 4천 5백 찍어서 이제 이게 바다가 안 보이는 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C 스타일이니까. A 스타일이 바다가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게 아마 최고가가 한 7억 5천?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떨어진 거야. 2억에서 2억 5천. 자, 그러면 한 3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30% 이상 떨어졌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아파트의 가격의 바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가 3억 5천이잖아요. 전세가. 자, 그리고 매매가는 5억 3천이야. 그러면 65%야. 전세가율이. 그러면 여기는 전세 가격이 더 빠질 수는 있잖아요.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요즘 추세로 보면. 근데 대충 보면은 아주 이 지역에 좀 정주권이 안 좋았을 때가 2억 5천이었고, 이건 정주권이 좋으니까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바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하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이제 공급이 앞으로 이 지역도 뭐 좋아지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한 3억 정도 보면은,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한 4자가 나오면 4자 한 4억 여기서 한 5천 정도 빠지면 한 4억 8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한 70에서 75%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바닥을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여기 3억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억 5천이었거든요. 분양가가 대략. 자, 3억 5천?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지금 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4억 5천에서 한 4억 8천 정도 바다가 안 보이는 뷰. 그 정도 나오면 바닥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외곽 지역은 벌써 한 3년에서 5년 빠져도 이렇게 한 방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걸 보시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도 최고가가 7억 9천 거의 8억 찍었다가 최근에 5억 그냥 한 3억 떨어진 거야. 3억 떨어진 거야. 몇 개월 만에. 자, 이거 전세 가격을 보세요. 자,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는 좀 중심가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 자, 여기는 중심가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 그러니까 더 떨어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낮아지잖아. 51%잖아. 그러면 여기는 5억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4억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105에서. 자, 여기도 인기가 있는 아파트, 한신 아파트. 여기 뭐 초품화, 거의 초품화죠. 초품화니까. 자, 이것도 최고가가 8억, 한 3억 떨어졌어요. 8억에서 3억. 자, 8억에서 3억 떨어지면 뭐 사실 한 5년 가격이 떨어진 거야. 가격으로 보면. 자, 이것도 전세가가 2억 6,500. 전세 가격도 급락했어요. 여기도, 전세 가격이 한 2년 전에 급등을 했어요. 한 뭐, 4억 5천까지도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2억 5천. 거의 뭐 이제 지역의 평균 가격으로 가고 있는 거야. 2억 6,500. 자, 그런데 매매 가격은 5억이야. 2억 6,500이니까 53%잖아요. 아직도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가격 방어가 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사실 뭐, 이 105시라는 데가 외지잖아요. 사실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그 직주 접근성은 한계가 있잖아. 뭐 여기 송도,
송도, 인천, 시야공단, 그다음에 뭐 이쪽에 안산 쪽에, 뭐 부천 쪽에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강남까지도 다닐 수 있는데 강남 다니려면 뭐 1시간 이상 버스로 광역버스로 달려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가치가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가격 방어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에 있을 때, 그죠? 뭐 당산동이나 뭐 이런 마포나 이런 중심지에 있을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괴리율이 있어도 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니까 가격의 낙폭이 크질 않단 말이야. 이런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결국은 이런 지역들,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지방의 광역시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결국은 거품이 이렇게 꼈던 것들이 다 전세가로 귀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세로 살면 되는데 뭐 굳이 매매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매매로 사냐 이거야. 나는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또 부산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여기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 안 산단 말이야. 전세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전세가의 영향력이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곡선이 가파라지는 거는 전세 가격의 하락 곡선이 가파라지니까 매매가의 하락 곡선도 가파라지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다시 또 올라가 보시죠. 자, 장현으로 한번 가보시죠. 장현도 여기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 트리플 역세권이 있는 지역인데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도 자, 이게 최고가가 8억 4천 시흥 시청역에 있는 제일 풍경채가 여기가 이제 1층이지만 6억 초반대 6억 1650만 원. 그다음에 14층이 7억. 자, 여기도 한 2억 정도가 2억 4천 정도, 1억 4천, 2억 4천 정도가 떨어졌죠. 자, 여기도 전세가를 보세요. 여기도 전세가가 3억 5천, 전세가율이 50%.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와서 여의도에 접근성이 들어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매매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야. 거기서 매매 가격이 멈추거나 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옆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 하나 보시죠. 여기도 능곡 힐스테이트 6억 9,500 찍고 5억 1억 9,500 한 30%가 빠졌죠. 자, 여기도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가를 보면 한 3억 6천 정도. 3억 6천 정도, 한 72%. 자, 문제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연 이 전세 가격이 3억 6천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이 가격 근처나 뭐 조금 더 조정한 전세가율 80% 되면 또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계를 보시죠. 은계도 여기 요즘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부터 보시죠. 자, 여기가, 제일 풍경채인데, 은계. 최고가가 6억 9천인데 4억 9,800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 빠졌어요. 자, 근데 은계는 또 전세가율이 세. 여기가 전세가율이 센데 전세가 잘 나갈 때는 4억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억 천 정도 62%거든요. 근데 은계는 옛날에 구축도 한 3억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 3억이 전세가는 거의 마지노 노선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지금 62%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전세가율이 70에서 75%, 80% 정도 갈 때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 4억 한 5천, 뭐 한 4억 5천 언더, 뭐 그 정도에 사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 바닥으로 보시면 돼. 이거 분양가가 한 3억 한 8천 정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분양가에서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은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억 정도다. 마지노가. 그러면 3억 천이면 거의 전세 가격의 바닥이야, 사실은. 이거 새 아파트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62%니까 조금 보수적이면 80% 잡고 사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4억 한 5천 이하 그 정도면 이건 거의 바닥이다. 많이 빠졌고 사실 그 가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계속 빠졌어요. 올해도 6억 3천에서 4억 9,800. 그러니까 7월 달에 사신 분은 지금 이거 얼마 손해본 거야. 한 1억 4천 정도 손해봤잖아요. 응? 자, 이렇게 빨리 사실 필요가 없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대출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물들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그 수도권 외곽 지역들의 가격이 급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여기 다 새 아파트잖아, 그죠? 백옷, 그다음에 장현, 그다음에 은계 다 새 아파트잖아요. 자, 이 아파트를 주로 매수한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 투기로 들어오신 분들, 투기꾼들이죠.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은 새 아파트를 찾아서 이 외곽으로 많이 나왔거든. 자,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대출에 힘들어 하잖아. 그리고 연끌하신 분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집을 내놓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투기 거래성이 많았어. 투기 거래. 투자로 들어온 분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여기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서울에, 뭐, 부천이나 이런데 한쪽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매로 내놓는 거야. 야, 그래서 이런 외곽 지역에서 가격이 급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너무 가수요가 많았다라는 거야. 그 가수요가 버블을 만들어 놨고 그 버블이 지금 걷어지는 과정이고 그게 수도권 외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죠. 여기도 보세요. 호반 서미플렉스 여기도 은기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자, 이거 40평대가 얼마까지 갔냐면 9억 7천까지 갔던 게 6억 2천, 3억 한 7천 정도 떨어졌죠. 엄청 떨어진 거야. 자, 여기 전세가율을 보세요. 전세가 한 4억 5천, 이 정도면 한 4억 정도면 바닥이거든요. 자, 벌써 72%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4억이 바닥이라고 보면 뭐 6억 2천, 뭐 그냥 5억,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그냥 한 5억 7, 8천 되면 그냥 그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평에 5억 7, 8천이면 이제 싼 거예요. 뭐 더 이상 떨어진다는 건 사실 그것도 욕심이야. 자, 이렇게 이건 뭐 던지는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6억 8천 찍고 6억 2천을 던진 거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 자, 그러니까 5억대 나오면은 이건 뭐 전세가율이 한 80% 되니까 뭐 꼭 사셔야 될 분은 뭐 사셔도 별 무리 없는 가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34평을 보시죠. 34평이 최고가가 8억 3천인데 5억 4천. 아유, 이건 뭐 3억이 빠졌네요. 여기 분양가가 한 3억 한 5천 그 정도 됐거든요. 분양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비싸죠. 자, 뭐 전세도 2억 9천. 이거 전세도 거의 바닥 왔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 53%예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3억이라고 보면 이것도 결국 뭐 4자가 나와야 바닥이 아닌가. 여기서 뭐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은계 우미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최고가가 9억인데 한 7억 2천, 한 1억 한 8천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도 전세가를 보시면 4억 정도. 4억이면 거의 바닥이라고 봐요. 근데 전세가율이 57.9%. 이거 아직도 더 떨어져야죠. 그죠?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한 70에서 80% 사이에 돼야 결국은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은 결국은 가격들이 이제 가수요가 붙지 않으면 이제 실수요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런 외곽 지역에 와서 집을 잘 사질 않아요. 뭐 여기에 뭐 지하철 노선이 새롭게 들어간다든지 엄청난 호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잘 올라가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 정체되어 있다가 결국은 자꾸 가격이 전세가율에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이 주변에 계속 새 아파트를 공급하잖아. 그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게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서거든요. 자, 이쯤에 이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자, 여기에도 대규모의 그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선단 말이야. 자, 이거 들었을 때 이런 은계라든지 뭐 시흥 시청 뭐 요런 백옷 이런 데서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 분양을 받으려면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거든. 자, 그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상지구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너무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될 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뭐 하남 지역도 마찬가지죠. 하남도 하남 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당첨된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거든.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가격이 또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제가 말한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사시면 되는 거고,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살아야 되는 거는 몇 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세로 살다가 이렇게 급매물들이 주변에 아파트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질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시죠. 자,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옷길이야. 옷길도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옷길 브릿질도 8억 3천 찍던 게 5억 5천, 거의 한 3억이 떨어졌죠. 3억이 떨어졌는데 전세가율을 보면 한 60% 정도, 여기도 한 3억 3천 5백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4자가 나와야 바닥을 찍는 거야. 그래야 전세가율 80%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죠. 하나 더 보시죠. 6억 5천 5백. 최고가 한 8억 7천.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77.4%. 그러니까 4억 8천. 자,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또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전세가율로 보면은 이 아파트는 거의 바닥이야. 6억 2천인데 매매가가 6억 2천인데 33평. 자, 매매가가 6억 2천인데 전세가 4억 8천이야. 근데 4억 8천은 좀 비싸 보이죠. 그죠? 여기가 3억 3천 5백인데 이건 좀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고.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 3억 4천. 그러니까 뭐 전세가는 3억 4천에서 3억 5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조프마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상적으로 좀 비싼다. 가격이 조금 왜곡된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전세가율이 57%, 매매가는 5억 9천.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도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가격들이 이 외곽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자, 이게 이제 광명 그 역세권, 여기 굉장히 가격이 강세 지역이었거든요. 잘 안 떨어졌어요. 뭐 한 13억 이상 찍고서 보시면은 8호가 35평이 14억 5천까지 찍었어.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자, 뿐만 이게 전세가가 5억 7천이야. 아무리 뭐 교통이 좋다고 해도 뭐 굳이 전세 살면 되지. 여기 뭐 확장성이 떨어지는 데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또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무리 교통이 편하고 뭐 편의시설이 좋다고 해도 이 안에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어차피 자차로 다니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14억 4,500까지 갔던 게 주변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거의 뭐 4억 15억 같네요. 여기는 15억 갔던 게 여기가 광명역 태형 아파트죠. 이게 플래닛 대시양이니까 이게 거의 뭐 5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5억 정도가. 자, 5억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도 전세가율이 얼마냐면 그래봤자 아까 9억 9천 정도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5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이제 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15억에 산 사람은 이건 완전히 거품이고, 이제 이 가격은 뭐 진짜 다시 급등을 하지 않는 한 거의 오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전세가율이 70에서 80%는 가야 되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수기에는 무조건 전세가율 70% 80%로 간다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비수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거든. 안 산다니까요. 그리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전세가율이 70에서 80% 이상 돼야 들어온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한두 개가 거래가 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 9억대 거래된 걸 보세요. 이게 몇 개나 거래가 됐나. 계속 거래가 되잖아, 이제. 10월 달에 15억 5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게 9억대 3개 찍고 10억 4천5백 찍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5월 달에 사신 분도 비싸게 샀어. 이거 어떻게 4월 달에 사신 분도 비싸게 샀고. 자, 이분들은 완전히 꼭지 잡은 거야. 이때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걸 14억 거의 15억에 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이 가격에 샀다라는 게. 자, 이분들은 뭐 완전히 멘붕이 된 거죠. 광명 역세권도 무너지고 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여기도.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 14억 9천 갔던 게 9억 9천.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자, 26평짜리예요. 이거 11억 7천5백. 자, 이거 전세가가 얼마예요, 이거? 전세가가 4억 한 초반, 4억 천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54%야. 이걸 11억, 거의 12억에 주고 샀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버블이 낄 때, 집값이 급등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 광명시 이 철산역 근처를 보시죠. 여기가 뭐 광명시의 핵심 지역이니까. 자, 여기서 요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게 분양가가 얼마냐면 84가 이것저것 합치면 11억 한 10억 5천 이상이 넘어요. 뭐 이자도 내야죠. 저 발코니도 확장해야죠. 그다음에 에어컨도 설치해야죠. 옵션도 들어가면 한 11억 가까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새 아파트 살면 11억이야. 뭐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철산 레미안 이게 여기서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잖아요. 이 아파트를 보자고. 이 아파트가 얼마냐면 최고가가 13억 2천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13억 2천을 기준으로 여기 분양가를 때린 거야. 13억 2천보단 싸지 않냐. 9억 5천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뭐 여기 광명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아파트들도 그랬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7억까지 떨어졌어. 그것도 4층이. 이거는 이제 재건축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싼 거죠. 27평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철산 레미안 보면 7억 8천까지 떨어졌어. 7억 8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세가야. 전세가. 여기가 전세가가 한 6억 7천 정도. 6억 7천. 자, 그러면 저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사면 한 11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11억. 그러면 11억 들어가는데 11억에 사느냐, 전세로 6억 7천에 사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계산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최고가가 13억 찍고 13억 2천 찍고 7억 8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세잖아.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7억 초반대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심지어는 6억 후반대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분양을 안 받겠죠. 이 주변의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구축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비싸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뭐랄까 완판이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전 같았으면 다 되겠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철산 주공 13단지 여기도 용적률 170%니까 뭐 나중에 재건축을 가능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매매 가격이 7억 9천, 최고가가 한 11억 한 3천 정도 찍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 빠졌어요? 거의 뭐 한 3억 정도 이상 빠졌죠. 3억 정도. 이렇게 시세가 급락을 하고 있다. 광명에서 시흥까지.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자면은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들은 뭐 진짜 전세가와 매매가가 전세가율 비율이 한 80%, 75%에서 80% 정도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 지역에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가감없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내가 몇 년 뒤에 산다, 뭐 얼마 가격에 산다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들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전세 사는 거보다 매매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